예쁘게 입었네. 원래 사복데이라서 그대로 입고. 아 진짜요? 학교에 사복데이가 있는 게 난 더 놀라운데 지금.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애들 시험 끝나가지고 다 잘 올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것도 그때 이제 나도 그랬나?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되게 좋네요. 이쁘게 입고. 네. 직방까지 이렇게 쓱 하고 다 끝내고 가면 좋아하시겠죠, 수정 쌤이. 하고 좋은 괜찮으면 뒤에 원반까지도 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고 앞에는 뭐 더 없죠? 질문할 거나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죠? 이따가 한번 쓱 볼게요. 네. 직방 질문용 생각보다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몇몇 개 있긴 했는데 전반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질문이요? 81번 288번 잠깐만 하나씩 할게요. 81번 여기 y는 k분의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이라는 얘네들이 있답니다. 그냥 하나하나 좀 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k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으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여기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 보니까 일치하는 거 아니겠죠? k가 만약에 1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일치하게 나오는데 서로 평행하다고 얘기했으면 이것도 틀렸다고 해야 돼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절편이 달라야 되는 거니까 k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이쪽은 플러스 1이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맞는 게 없어. 틀렸죠 얘도? 답은 2번이겠네요. 여기까지만 와도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서로 수직인 걸 보는 거니까 갖다가 넣어서 계산이 되지만 약간 귀찮으니까 어떨 때 수직이 되는 거냐면은 아니다, 그냥 할 게 낫겠구나. 기울기만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죠. 두 번째 기울기는 3분의 1이죠. 얘네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으니까 수직 관계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비율이 맞습니다. 또 598번 이거는 표현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얘가 이 직선이 지금 어떤 직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확한 직선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어떤 직선이냐면요, 이 직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0이면서 x 마이너스 y가 0인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어우, 좋네. 2,2죠? 를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제 그려볼 거예요. 좌표에다가. 여기 2,2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직선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난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직선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K가 정해지면 어떤 직선으로 딱 정해질 텐데 그때 뭘 물어볼 거냐면은 점과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될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꼭 이럴 필요는 없겠죠.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훨씬 더 좁아졌죠. 이건 이제 생각할 가치가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계속 이렇게 눕혀놓고 보니까 이제 항상 언제일 때냐면요. 그냥 2,2까지 갈 때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게 제일 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보라색이란다.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얘가 90도다 보니까 이게 분홍색 길이가 항상 뭐가 될 거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과도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직선은 그땐 간에 분홍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냥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몇 콤마 몇 가지와의 거리가 항상 최대가 되는 거리입니다. 2루트 2예요. 이 문제에서. 네. 또 605번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단상이 생각보다 높네요.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요. 1,2랑 Y는 x-1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x-1이요. 그 다음에 1,2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애니까요. 여기 y는 x-1이랑 어딘가를 이으면요 무조건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그에 따른 중점이라고 하는 거리 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p를 그러니까 여기서 y는 x-1이랑 이렇게 그어도 여기서의 중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이 수많은 중점들이 이었을 때 얘도 직선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뭐 원의 형태가 될지 곡선의 형태를 띨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구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게 미지수를 놓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지수를 잡는 방법이요. 보통 이제 도와주는 쪽이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힌트가 되는 부분은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의 점 P라고 하게 되면 A,B라고 그러니까 A랑 B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x, y라고 두는 거는 보통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들이 다 이런 방식을 기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식을 써볼 수 있냐면은 여기 점 P들 그러니까 y는 x-1 위에 있는 점들 이 P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얘들은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B는 A-1인 애들을 싹 다 모아 놓은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 Q들은요. X, Y들은 다 모인 애들이냐면요. P랑 여기가 P고 여기가 뭐야? 무슨 점이에요?
여기가 Q고 여기가 M이구나. 미안. 그러면 다시 해야겠네. 여기가 Q 들인 거고 여기가 이제 M 들인 거죠. 얘네들은 다 무슨 특징이냐면 PQ에 대해서 중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들이 다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인 애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데 X라고 하는 애들은 다 뭐인 거냐면은 2분의 A 플러스 1인 애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Y라고 하는 애들은 다 2분의 B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들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까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식을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는 뭐 쉽다고 하면 쉬운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보면 되게 이쁘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왜냐면 X라고 하는 애들을 A를 이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X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Y가 주인공인데 B라는 애를 가져다가 써서 Y를 설명하고 있는 느낌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냐면은 A랑 B에 대한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A라고 하는 애를 주인공으로 바꿔서 A는 2x-1이다 라고 B는 2y-2다 라고 이렇게 바꿔다가 놓고 쓰면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x랑 y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저쪽에다가 대입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2y-2는 2x-1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쏘리. 2x-1 마이너스 1이랑 같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x랑 y에 대한 식을 알아내야 우리가 이제 무슨 관계식이 있는 애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y는 x라는 식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랑 x는 다 무슨 애들이냐면 같은 애들입니다.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그으면은 다 y랑 x랑 같은 애들의 파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y는 x인 애들로만 모여져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9번이요. 네, 지울게요 이거. 수심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수심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 각 꼭지점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대충 그리려고 했는데 안 그려도 되겠네요. 열심히 그려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0,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4,0이랍니다. 그다음에 3,2인 여기가 3,2래요. 그림이 조금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수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수심은 뭐냐면은 각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점입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랑 똑같이 기가 막히게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증명하는 과정도 있어요. 뭐 물론 지금 할 거는 아니고. 그래서 굳이 세 개를 다 할 필요 없죠. 어쨌든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으면은 그냥 두 명만 만나면 거기가 수심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제일 쉬운 게 얘죠. 이렇게 내린 이 점을 D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90도로 내려갔을 때 이 점을 E라고 하게 됐을 때 이 점을 H, 요 수심, 요 좌표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뭘 쓸 거냐면요, 우리는 그 직선 AE랑요, AE의 직선의 방정식이랑 BD 직선 BD의 직선의 방정식의 뭐 교점이 H다라는 생각으로 풀 거예요. 왜냐하면 수심은 다른 삼각형이랑 다르게 뭐 어디가 몇 대 몇이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직접 무식하게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이 좋게도 BD는 좌표가 쉬워요. 왜냐면은 x는 3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x가 3인 애들 중에 어딘가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만 좀 열심히 구해보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OB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y는 3분의 2x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요 AE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 수직 관계니까요.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죠. 어디를 지나는 4,0을 지나는. 그래서 AE의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다행히 0이니까 뺄 게 없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여기다가 바로 3 대입해도 되겠죠. 어차피 수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이거는 지금 AE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x가 3일 때가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 거니까요. h의 좌표는 3, 여기다가 3 넣으면은 2분의 3이죠. 그냥 이게 수심의 좌표가 되는 거죠. 또요. 612? 안 들렸어. 좌표평면에서 두 점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잘 물어보네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Y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잠깐 잊어버리고요. 자, 2대 1로 외분한다는 게 뭔 소리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요, 얘네들을 약간 핵심을 좀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2대 1로 외분한다라는 건 이런 뜻이잖아요. C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2대 1이라고 한다는 게 사실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그냥 1대 1로 간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리만큼. 이게 이제 2대 1로 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C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1대 1로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공식도 필요 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은 그냥 바로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 이만큼 가려면 얼마큼 가야 되는 거냐면요, x만큼 가려면은 2a 플러스 4만큼 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1만큼 더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4a 플러스 4가 돼야 우리가 2대1 외분, 다시 말해서 1대 1로 가는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만큼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가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얘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이게 y축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y축에 있었다는 건 0, 어쩌고저쩌고다 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y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 C의 좌표가 정확하게 0,9다 라고 일단은 구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OAB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아하. 네. 이것도 C 좌표를 괜히 구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OAB라 그랬으면요. 뭐 사실 A를 구해야 되니까 뭐 마냥 헛짓한 건 아니긴 한데 여기가 A, B, C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를 물어봤다는 건데 사실 뭐예요? 그냥 이 넓이 물어본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구해 놓으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기왕 구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럼 B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4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알죠? 그 좌표 3개 있을 때 삼각형을 그려서 빼시는 방법도 있고요. 신발끈 공식 알아요? 사선 공식? 안 알려주시는구나 이거. 학원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 달라서 저도 안 할게요 그러면. 뭐야 쉽네. 그쵸? 하필 0,9를 지나다 보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9예요 넓이. 네, 또 질문 13번. 얘는 생각보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가 그래요. 일단 y는 3분의 4x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잠깐 멈춰보고 그걸 할 거예요. 그냥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요.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가로랑 세로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그냥 아무거나 네. 좀 심플한 숫자로 한번 만들어 보게. 여기 x 좌표를 몇 콤마 0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좀 좋을까요? 3분의 4x잖아요.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좌표만 한번 설정을 해보자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충동이 일지만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3,0이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자동으로 3,4가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거 3, 4, 5인 직각삼각형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구나. y는 3분의 4x라고 했으니까 라고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놓고서 갑자기 이 각도를 2등분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네요. 고등수학에서 각을 2등분하겠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거 쓰겠다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아닌 경우도 있어야 당연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싫은데 그냥 6, 8, 10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딱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나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요. 얘네들 각각을 구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쪽이 더 중요하긴 해요.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전체 길이 4를요. 5대 3, 그러니까 8로 본 것 중에서의 3만큼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인 거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홍색 선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x 증가량 3만큼 증가했을 때 2분의 3만큼 증가하는 게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그래서 y는 n분의 x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x라고 했기 때문에 m이 2인 거죠. 2분의 1이 아니고. 이것도 그 도형인데요. 공교롭게 둘 다 좀 2학년 2학기에서 주도 다뤘던 내용인데 어떤 점 6,4가 있고요. 2,2가 있고요. 4,0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좀 그려봐야 알 것 같네요. 우리가. 그쵸? 여기 2,2가 있어요. 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이 있네요. 점 C예요. 그 다음에 여기 6,4라고 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OC 위에 점에서 삼각형 ADC가 넓이가 같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같게끔 만들려고 내가 일부러 좀 노력을 해서 옮기려면요. 제일 안전한 방법, 안전하면서도 제일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는 네,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평행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평행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 둘을 이렇게 밑변으로 잡게 되면 평행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ABC랑 ADC랑 넓이가 만약에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똑같아요. 어때요? 밑변이랑 네, 똑같이 평행한 선을 그어줘야지만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ABC랑 ADC, AC가 약간 그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를 밑변처럼 잡게 되면은 여기 AC랑 평행하게 뭐가 그어지면 되는 거냐면 BD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지게 되면요. 여기에 D가 있어주면은 얘네들 넓이가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평행선 위에 있지 않았으면 넓이가 같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평행선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얘는 기울기를 구하기가 쉬워요. 평행선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2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황색 그러니까 BD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2면서 2,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죠. y는 2x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이다
라고 좌표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스트로 그랬을 때 얘가 기울기가 얼마냐 내지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 얼마냐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5분의 4인 거죠. 물론 직선의 방정식도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이게 방법입니다. 또 네, 여기는 이제 다 적은 것 같구나. 어렵죠, 여기 되게. 이게 문제가 매력적인 걸까요? 왜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론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약간 안 맞는데요. 그냥 그렸습니다. 손 가는데요. 이 넓이를 2등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등분을 하는 게 여기 0,0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지나야 될까가 대략적으로 조금 찍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해볼까? 이렇게 지나면 어때요? 넓이가 2등분이 안 될 거예요.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이 테트리스 모양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이게 있었다라고 치면은 어때요? 원래 넓이가 15였죠. 그 중에서 2, 그러니까 4만큼 넓이를 뺀 거니까 1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넓이가 11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으로 잘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부분이 자동으로 2분의 11이 되는 거면은 얘도 이제 자동으로 2분의 11이 되는 거니까 한쪽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일부러 힘들게 두 쪽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0,0을 지나야 되는 건 알았으니까 직선이 대충 어디를 지나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왠지 여기일 것만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어봤더니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죠. 2분의 9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요. 왜냐면은 2분의 11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 공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보다. 그래서 더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봤다라고 해보면요. 이번에는 구해봐야겠지만 너무 커졌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구해봐야겠지만 안 구해봐도 알 수 있겠죠. 대충 어디쯤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지나겠다. 여기 어딘가로. 여기랑 여기 사이로 지나야지만 넓이가 절반이 될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쪽으로 살펴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 반쪽짜리 화살표 모양으로 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구할 것인지를 물어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는 게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11이 돼야 된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저만큼의 넓이가 2분의 11이 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겠죠. 이제 거꾸로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했을 때 2분의 11이라는 넓이가 나오려면 정말로 그럼 어떻게 x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3x가 2여야 되는 거니까 x가 3분의 2면 되거든요. 계산 빨리 해서 나왔어요. 자, 이만큼의 넓이가 넓이된다.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2여야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3인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일지만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전체 길이 3에서 2분의 3만큼 뺀 3분의 2만큼 3분의 7이죠.
기울기가 얼마예요?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서 y의 9분의 7이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9분의 7이다. y는 9분의 7x가 되는 거고. 16번? 18번이요. 8번. 이거 다 지워도 될까요? 18번도 네 저도 좀 짜증났는데 영상으로 찍고 있기도 하고 네. 여기 흐름 따라서 좀 가보죠 저희도. 네, 조금 숫자가 더럽고 귀찮기는 한데 뭐 여기 x랑 y랑 더했을 때 2가 되는 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 하나를 점을 P라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좌표를 A, B라고 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A랑 B랑 더하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좌표가 어디 찍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더했을 때는 무조건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미지수는 많이 있어봐야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한테요. 모든 b들은 앞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대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어디가 먼저냐? 밑에가 먼저구나.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이 점을 q라고 잡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a, 0이라고 좌표를 잡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간 여기 좌표 r도요. 0,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좌표를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좌표를 정해놓고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뭐였냐면요. 여기 RQ를 이었대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P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RQ를 이었어요. 당연히 둘이가 평행할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냥 이렇게 이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 주황색이랑 수직으로 가면서 점 P랑 만나게끔 이렇게 그었더니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점 P 말고 무조건 A 값에 관계없이 A, B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흐름 따라 가볼게요. 좀 귀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 주황색 RQ죠. R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하진 않고 기울기만 구할 거기에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울기인 거죠. RQ의 기울기에 구해놨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직선 L 분홍색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수직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L은 그럼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는 그냥 밑에다 줘버릴게요. 분의 A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요. L의 정확한 직선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직선은 y 좌표 A 그 좌표 P A, B A, 예. 그래서 y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 마이너스 A 분의 A면서 x 마이너스 A를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해놓고 나서 A에 대해서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별로 안 좋죠. 우리는요. 그래서 곱할 거예요. 양변에다가 이거 곱하기 y고요.
여기도 2-a고 여기도 2-a니까 그냥 2-a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a는 분배해 줄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써놔보고 이거 뭐 이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전개 한번 해봐야겠죠. 2y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a 제곱이죠. 이게 ax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a 제곱 부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다 놓고 그냥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 거죠.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4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a에 대해서 묶었냐면은 a 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으려면은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를 0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진짜로 얘가 0이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y가 2면서 x도 2인 점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직선이든 점 P가 처음에 보였든 상관없이 무조건 2,2는 어떤 식이어도 지난다는 거죠. 점 P가 어떻게 있든 간에. 까지가 이제 증명 과정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인 거죠. 자, FA를 우리가 뭐라고 들 수 있냐면은 2-a분의 a라고 들 수 있어요. 얘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처럼 F1이 뭐냐면 그냥 1이죠.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2 더하기 2니까 이렇게 하면 F1이 적은 것 같아요. 5죠 답이. 621 620 적어도 되나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2kx 마이너스 y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인데요. 얘네들이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직선을 다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당연히 하나의 직선은 내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직선이겠죠. 얘는 조금 널찍널찍하게 그리면은 뭐 대충 이렇게 x 플러스 y는 2인 애들로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쟤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고 k 값에 관계없이 2k로 묶어도 되겠네. 보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무조건적으로 지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교점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x 좌표가 뭐다, y 좌표가 뭐다라고 놓고 풀어도 돼요. 그건 이제 식으로 푸는 건데 그렇게 풀면 이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보통은 최고의 수단으로 남겨놓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직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어때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문제를 좌표의 교점에 대한 문제에서 기울기에 대한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이유로. 그러면 조금 더 낫죠. 자, 여기는 심지어 기울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기울기의 경계선이라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3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사분면에서 얘네들이 교점으로 만나려면은 기울기가 3분의 1보다는 아예 커야 되고
3보다는 아예 작아야 된다. 요 직선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만 끝내려고 봤더니 문제가 한번 꽉죠. 왜냐면은 기울기가 K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넘어가면은 기울기가 2K잖아요. 그래서 2K가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는 질문으로 바뀌다 보니까 K가 어때요? 우와 6분의 1보다는 K가 더 커야 되고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박세네. 또 마지막 문제. 어우 좋아요. 이거는 그냥 누가 나와요. 네, 누가 나를 심지어 2번이나 해요. 이거 단말 좀 지울게요. 수화 배웠죠? 네? 수화 배웠지. 아 산술기야.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자 A 플러스 B가 2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네 어떤 두 실수에 대해서요 A분의 1, B분의 2에 대해서 이 점과 이거는 이제 제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는 AX 플러스 BY는 45다.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별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냥 거리가 얼마다라고 표현만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기가 막히게도 갖다가 대입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마이너스라고 써야죠. 넘어와가지고 함정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이 함정이죠. 네, 플러스라고 나도 모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a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계산했다 치고 45.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얘가 어떻게 해야 최대가 될 거냐라는 질문은 사실 이제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산술기야 랜다 그 뭐냐 호시슈바르츠 서서 풀어도 되겠죠? 네. 뭐 그래 되지만 알잖아요. a랑 b가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어도 되기 때문에요. 얘는 루트 2분의 42가 최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1루트인 거죠.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호시슈바르츠 써서 풀면 되겠죠. 와우 이렇게 꼴을 빨았습니다. 2차 원래는 2차 함수로 풀어야 되는 거지만요. 네 좋은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제가 네
그 영상 어쨌든 계속 그 문제 풀이 해야 되니까 좀 하람 있는 질문이 아니겠지만 이제 저쪽에 질문을 할 법한 것들을 찍어서 네, 할 테니까 하면서 저 말 끊고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언제나. 알죠? 한 5분 있다가 쉬니까 잠깐 정리 좀 하면서 네. 원 설명해줘야 돼요, 선생님. 네? 원 설명해줘야 돼. 혹시 설명해줘야 되는 선생님 설명 받아. 저는 있어요. 어? 저는 해줘요? 알았어. 이따가 쉬었다가 할게요. 원 설명할게 차라리.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잘했네. 좀 쉬어요. 조금. 왜 그걸 말라고? 아, 그냥 쓱 푸는 거야. 잘했어. 이거.
해요. 그냥 가볍게 설명. 자, 원 이제 수상에서는 이제 스포였죠. 얘를 누가 궁금해나 했을까 사실 싶긴 하지만 왜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수학을 배웠으니까 이제 알죠. 왜 얘가 이제 원의 함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표현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 원의 그 정의를 먼저 좀 설명을 해봐야 되죠. 원의 정의라는 건요. 컴퍼스로 원을 만드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죠. 어떤 한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그러니까 반지름이죠 이거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에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질문이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에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원의 중심은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이 아닐까요? 굉장히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죠. 저 원의 중심은 원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어우 좋아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만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의 중심이 이 원이 존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인 거는 맞지만 원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와주는 애들은 이제 A, B라고 둬야 되고 진짜로 내가 알고자 하는 애들은 X, Y라고 두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여기 얘네들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고 보통 두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원들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좌표들을 표현만 해보자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 X, Y들은 A, B로부터 언제나 R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리 공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D가 아니죠. R이죠. R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뭐야? X-A의 제곱에서 Y-B의 제곱만큼을 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루트 낀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이쪽도 제곱을 한 형태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원의 무슨 형태?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마치 2차 함수랑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처럼 좀 공부하면 편한데 이렇게 표준형이라고 놓고요. 표준형과 일반형 이렇게 두 개를 있잖아요. 표준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단원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힌트를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로 2차 함수 2차 함수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단연코 꼭지점이 있잖아요. P, Q라고 여기서 이제 꼭지점이 바로 P, Q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전개되어 있으면 오히려 알 수가 없죠. 바로바로. 그래서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렀어요. 1차 함수도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형태에서 1차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죠. y 절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1차 함수에서의 뭐 표준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일종의 일반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방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는 원의 중심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반지름인데요. 얘를 굳이 저렇게만 표현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다 전개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의 중심 이 A, B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면은 아 원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여도 아 이거 원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를 하면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x제곱이랑 여기 y제곱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x제곱인데 여기는 4y제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타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뭐 다 같이 4x제곱이면 상관없죠. 그러면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개수가 달라버리면은 약간 타원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원을 이런 식으로 처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슉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됐고 애들은 이제 헷갈리기만 하니까 좀 지워보고요. 자 여기서 표준형에 대한 내용이 됐고 일반형으로 넘어갈까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제가 하나 부탁드린 거였죠. 일반형이면 뭐 하자고 꼭지점을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추계방정식만큼은 바로바로 캐치하자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봤을 때 아 이거 언제 또 다 바꾸냐 표준형으로 너무 귀찮다 그러지 마시고 원의 중심 정도는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게 사실 일종의 뭐예요? 이것도 그냥 추계방정식 구하는 거를 2번 한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추계방정식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까지는 뭐 외우고 사는 것도 낭비예요, 솔직히. 그냥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요. 그러면은 원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형일 때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원에 대해서 중심도 알 수 있고 반지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일반형의 형태를 다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가죠. 그러면 굳이 얘를 왜 해야 될까라고 하면요.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원의 약간 특수성이에요. 우리가 직선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떠냐면요. 교점을 보통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점을 뭐 다루는 내용이라면 교점을 보통 구해요. 구해도 돼요. 보통의 경우라면요. 근데 원에 있어서는요. 교점을 보통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교점을 직접 구하는 상황을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 뭐보다도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문제를 풀지 말아야겠다 보다도 더 마지막에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차라리 안 풀고 말지 약간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원만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고요. 네. 두 개의 원을 다룰 때부터 약간씩 그게 생겨요. 네, 다룰 때요. 이런 첫 번째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생기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두 개의 교점이라는 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로 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이제 과연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로요. 이렇게 두 개의 원에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을 지나는 이번에는 원방이죠. 이런 애들은 정말 머리가 아파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런 원이 있고요. 두 번째 원이 있어요.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라고 할게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멀찍이 떨어졌으면 있다고 치고요. 이런 원을 지나는 어떤 이런 제3의 원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원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다룰 때 우리가
일반형의 형태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형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인데 수상에서 제일 좀 센세이션이라고 할까요? 제일 혁명적인 게 하나 꼽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데 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좀 빡센 건 확실히 복소수 쪽이 조금 제일 센세이션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숫자라고 취급을 하자니 그게 조금 빡센데 그래도 탑5 안에 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식을 세우는 방법이 아예 달라졌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를 기점으로요 식 세우는 방법이 어땠었냐면요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웠거든요. 중학과정까지는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웠는데 여기 수상이 오면서부터는 제일 이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식을 세우는 걸 방정식으로 세우는 방법도 물론 차용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방법들도 많아요. 항등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죠. 왜냐면 fx를 우리가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하는 식이었으면요 원래는 어떻게 썼었냐면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다였어요. 나눗셈으로 나눴다고 하니까 뭐 혹시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기가 싫었던 거죠.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귀찮기도 하고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한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한 거냐면요 fx라고 하는 애는 x-1 곱하기 qx라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이렇게 한 줄로서 식을 쓸 수 있었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썼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다로 둘 중에 구분이 돼야 되지. 문자를 썼는데 이거요? 이거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닌데요? 이런 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얘 보세요. 이게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방정식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얘를 보세요. 이게 x값을 구하는 것 같아요. x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웠다는 거죠. 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여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런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교점을 직접 구할 수가 뭐 있죠. 당연히 원래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기가 번거로우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K라는 애의 도움을 받죠. 이렇게 K라고 하는 상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식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K라고 하는 미지수를 썼으면 보통 어떤 개념을 쓰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무조건 0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값을 생각을 하죠. 근데 얘를 0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도 0이 되는 거냐면 얘도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뭐가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면서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0이 되는 얘도 0이 되면서 얘도 0이 되는 일종의 이제 연립방정식 같은 얘네들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새로운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점을 굳이 안 구하더라도 물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직선 대 직선이면은 교점을 구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방으로 넘어오면요 더 이상 배짱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거 원 대 원이야? 그냥 A랑 B 좌표 구하면 되지 라고가 안 돼요. 원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 대 원으로서 저렇게 교점을 만나게 되면은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어도 엔간하면 안 구하는 게 최선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원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by c라는 이 원과 여기에 k라고 하는 상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도
x 제곱 y 제곱 여기는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b 프라임 c 프라임 이 0인 이런 식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든 거예요. 교점을 직접 구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제 K가 어떤 포지션을 취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선이랑 약간 다르죠. 약간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K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직선이라고 하면 어때요? x제곱 y제곱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없어지다 보니까 직선의 형태가 띄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k가 마이너스 1의 형태일 때라면은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원의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요 두 가지 일단 아이디어를 갖다가 써야 돼요. 제가 접선 얘기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네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쭉 설명해줘 직선이랑 접선까지 아니야 그냥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네, 설명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한번 원방 쭉 풀어보세요.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원에 대한 내용이 없을게요. 일단 과제로는 그러면 원방까지 끝내오는 걸로 할까요? 네.
질문 없어요? 군대까지? 직선 L1이 이렇게 있대요. 얘는 점 A가 루트 3,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L1에 수직인 직선 L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x 절편이라는 게 생기는 이 점을 B라고 하고요. 이 B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L1과의 각도가 60도가 되도록 하는 여기가 이제 L3라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서의 상황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L1은 정확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0,0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알 수 있냐면은 그냥 빨리 할게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물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정리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L2는 어떠냐면요. 얘랑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겠죠. 그러면서 얘도 루트 3,1을 지나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일 거예요. 얘도 정리해보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얘는 한번 정리해볼까? 3x 플러스 4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x 절편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요 루트 3분의 4,0 물론 유리화까지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가 아니라 이제 얘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얘가 하면 이제 여기서 막히는데요. 그쵸? 우리는 뭘 알아요? 어떤 애든 간에 기울기다라고 하는 애는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할 수 있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 각도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이 각도가 몇 도겠어요?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데 얘도 이제 60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0도인 거 알았으니까 이쪽 각도가 뭐 30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다 60도라는 거 안 쓸 거고 얘만 보면 되겠죠. L3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거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지.
여기까지는 맞고 그래서 얘는 구해보면 알겠죠? 구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예, 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까지가 30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얘도 또 마찬가지로 L3가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탄젠트 30도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점 P를 지나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죠.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유리화 안 하길 잘하네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플러스 3분의 4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 맞네요. 그렇죠?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뭐더 네. 영상 마무리할게요. 사실 직선 쪽은 뒤에 거 아니면 앞에 거 쉬웠었어가지고